커피 한 잔 값으로 왕족처럼 살아볼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신가요? 중앙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매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빵을 뒤집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믿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나라에서는 150가지가 넘는 수박 품종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결혼 풍습과 관계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탐험하고 싶어지는 이유, 여행을 계획하고 짐을 챙겨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전통과 단단한 규제가 함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칙들은 여행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 불법 약물은 강하게 금지되어 있고 담배와 술은 20살 미만에게 제한됩니다. 남성 간의 동성관계는 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과 함께 같은 유형의 법을 가진 세 곳의 옛 소련 국가로 분류됩니다. 관광객은 사진 촬영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군사시설이나 보안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크 문화는 일상 속 인사법에서도 전통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악수는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하는 인사이며 여성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과 관습은 우즈베키스탄이 유산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빵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빵은 존중, 행운, 풍요를 상징하며 사람들의 일상에서 소중하고 신성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둥근 형태의 빵은 우유나 달걀, 향이 좋은 허브를 넣어 반죽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맛과 식감이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타슈켄트의 빵은 비교적 가볍고 부드러운 편이고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빵은 더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이 강합니다. 빵을 뒤집는 행동은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지며 큰 불운을 부른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빵이 영양의 상징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던 오래된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 우즈베크 사람들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작은 조각을 땅에 묻는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사 귀환과 가족과의 재회를 뜻합니다. 빵은 축하 자리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결혼식에서는 부부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의미로 빵을 선물합니다. 명절과 축제에서는 빵이 건강, 성공,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며 식탁의 중심에 놓입니다. 빵을 떨어뜨리는 일은 가볍게 넘길 실수가 아니라 존중으로 다뤄야 할 일로 여겨져 보통 떨어진 빵을 주워 살짝 입 맞추고 소중한 곳에 올려두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나라에서 우즈베크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방문객을 사로잡는 걸까요? 답을 말하기 전에 딱 5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매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여성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크
여성의 아름다움은 아시아와 유럽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섞여 만들어진 인상적인 조화입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깊고 표현력 있는 눈, 부드럽고 환하게 빛나는 피부, 그리고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머리카락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얼굴선은 때로 동양적인 분위기를 머금고 있어 오래 기억에 남는 고전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전통 의상은 그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많은 우즈베크 여성들은 아틀라스나 아드라스 같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데, 이는 길게 내려오는 실크 의상에 섬세한 자수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런 옷은 아름다움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예술적 전통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즈베크 여성들의 가치가 외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차분한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끌림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 미소는 분위기를 밝히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자수 같은 문화예술에도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즈베크 여성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도 자주 이야기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하고, 플로프와 슈르파 같은 전통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는 요리 실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은 그들의 환대를 자주 언급합니다. 한 여행자는 그들의 우아함과 따뜻함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마치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크 여성들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씨는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더욱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그 매력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사회적 전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층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가 일부 다처제의 관행입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사회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은 남성이 경제적으로 모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통은 우즈베키스탄 법으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히 부유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두 번째 아내를 두는 일이 이혼이나 독신보다 더 받아들여지는 선택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즈베크 사람들은 그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현지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은 일부 다처제를 분명히 금지하고 벌금이나 최대 3년의 징역형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강하지 않은 편이며 기록으로 남은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야쿱 누로프가 기소된 일이 있었고, 2년 전에는 한 경찰서장이 다른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우즈베키스탄이 오래된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인 법체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중앙아시아 국가는 생활비가 놀랄 만큼 낮은 편이라
예산을 아끼고 싶은 여행자와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특히 주거비가 부담이 적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위치와 편의시설에 따라 월세가 대략 14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도시로 내려가면 비용이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정착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절감,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빵, 우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일상 필수품도 가격이 비교적 낮아 장보기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외식 비용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대략 1,400원에서 4,200원 정도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식당에서도 7,000원에서 14,000원이면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기 좋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서울의 지하철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택시는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도시에 따라 또는 서비스 업체에 따라 요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의 시장과 상점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실크 스카프부터 정교한 자수가 들어간 수공 예품까지 이 나라의 문화적 보물을 다른 많은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은 저렴한 생활과 독특한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찾던 목적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거, 음식, 혹은 현지인과의 교류 같은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즈베키스탄은 낮은 물가와 숨이 멎을 듯한 건축물만으로 기억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오래 남는 추억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유명 여행 가이드인 론리 플래닛은 우즈베키스탄을 환대가 일상에 깊이 스며든 믿기 어려울 만큼 친근한 목적지로 소개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환대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은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자에게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우즈베크인들은 생동감 있고 진솔한 대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여행자를 식사 자리나 지역의 축하 행사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여행자는 잊지 못할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마르칸트 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상인이 최고급 실크 스카프를 고르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가족의 집에서 저녁 식사까지 초대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만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손님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방문객은 활기찬 축제에 함께하거나 집에서 만든 플로프를 맛보거나 장인에게서 전통 공예를 직접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살기에도 여행하기에도 특별한 곳으로 남는 이유를 계속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식사는 도스톤이라 불리는 낮은 나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근한 시간입니다. 서양식 높은 테이블과 달리 도스톤은 가족 식사와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대개 화려한 무늬가 있는 식탁보로 덮여 있어 평범한 식사도 작은 축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자리에는 도스톤 주변 바닥에 놓인 전통 쿠션인 카차가 사용됩니다. 이런 구성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게 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처럼 바닥에서 생활하는 방식에 익숙한 한국 여행객이라면 이런 식사 문화가 낯설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인도, 아라비아, 러시아,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즈베크 요리도 그만큼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국민 음식인 플로프는 쌀과 당근, 완두콩, 부드러운 양고기를 천천히 익혀 완성하는 향기로운 필라프입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로는 양념한 고기를 넣어 찐 만두인 만티, 연기가 날 정도로 잘 구운 시식케밥, 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든든한 수프인 슈르파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 하나의 전통으로 섞여온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를 그대로 비춥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는 창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식사 문화가 그들의 삶을 보여준다면 이 나라의 건축물은 수백 년의 역사와 창의성을 따라가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최고의 이슬람 건축으로 널리 알려진 우즈베키스탄은 도시마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야외 박물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유산의 중심에는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이 있습니다. 레기스탄은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지어진 세 개의 마드라사 복합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슬람 학교들은 섬세한 모자이크와 웅장한 돔, 하늘로 솟은 첨탑으로 장식되어 보는 이의 숨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티무르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티무르의 영묘인 구리 아미르도 자리합니다. 15세기에 세워진 이 건축물의 청록색 돔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으며 그 시대가 지녔던 화려함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가까운 곳에는 녹색 도시로 불리는 샤흐리사부지가 있는데 넓은 정원과 웅장한 궁전, 그리고 역사적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석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 부하라입니다. 부하라는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며 한때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곳의 건축이 시대를 초월한 듯 느껴지고 역사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이 유난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식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관행은 부부가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 우즈베크 남성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함께 다루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필요를 함께 잡으려는 태도는 전통과 복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건강검진은 특히 신부와 신부의 가족에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며 결혼 이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005년 이전에는 결혼 등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는 이유로 부부가 유리한 검사 결과를 원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행이 더 엄격해지면서 검사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문제를 취재하던 부하라의 한 기자는 걱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건강 문제가 결혼을 미루게 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그런 이유로 결혼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를 전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식은 규모가 크고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하 행사입니다. 평균적으로 결혼식에는 약 300명의 손님이 참석하고 비용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는 장소 대여, 음식, 음악, 사진 촬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손님들은 전통적으로 플라즈마 TV, 전자레인지, 카페스, 현금 봉투처럼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며 우즈베크 사회에서 관대함과 공동체 안의 상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수박의 왕국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년 내내 재배되는 150종이 넘는 독특한 품종 덕분에 이곳은 수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우즈베크 농부들은 높은 기술과 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옥한 평야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수박을 길러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달고 과즙이 풍부한 수박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사람들은 맛과 모습이 모두 다른 놀라운 수박들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얇은 껍질과 밝은 과육을 가진 황금 수박은 가볍고 시원한 단맛이 특징이고, 속이 짙은 붉은색인 검은 수박은 진하고 묵직한 풍미를 전달합니다. 우즈베크 농부들은 전통적인 형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타원형과 둥근형은 물론 에펠탑처럼 독특한 모양의 수박까지 개발해내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드러냅니다. 이 수박 재배 전통은 오랜 역사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은 이 과일의 뛰어난 맛과 다양한 종류를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즈베크인에게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따뜻한 환대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상징적인 과일을 매년 수박 축제로 기념하며 현지인과 여행자를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행사에는 전통 게임과 문화 공연이 포함되고 다양한 수박 품종을 마음껏 맛보는 시식도 이어집니다. 여행자들은 이 축제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유산과 연결되는 즐겁고 오래 기억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으며 이 고급 직물의 최대 생산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크 실크는 특별한 부드러움과 은은한 광택,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명해 수세기 동안 상인과 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다양한 선명한 색으로 반짝이는 실을 사용해 만든 실크 제품은 눈에 띄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품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실크 산업은 역사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실크로드 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덕분에 그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인들은 우즈베크 실크를 세계 여러 시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실크는 뛰어난 품질과 숙련된 손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이자 많은 지역 가정의 소득을 떠받치는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크 생산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오래된 기술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천 한 장 한 장을 세심함과 창의성으로 짜 내려갑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즈베크 문화의 정신을 담은 아름다운 실크 의류, 정교한 러그, 그리고 독특한 액세서리로 이어집니다. 방문객에게 우즈베크 실크를 산다는 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을 걷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구매자를 이 나라의 깊은 유산과 연결해주며 소중한 기념품이자 우즈베키스탄의 지속되는 예술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면화 생산국이자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면화는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화는 전체 수출 가치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생산국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약 4에서 5%를 담당합니다. 이 성장하는 산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의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면화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독특한 수학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수요확철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면화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면화만이 우즈베키스탄의 강점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금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80톤 정도입니다. 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광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에서 17번째를 차지하며 국영기업 우즈베크네프테가즈는 세계적으로 11번째로 큰 가스 생산업체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자원이 풍부한 산업들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무대에서 확실한 위치를 갖도록 돕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수문화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나라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수는 오래전부터 우즈베크 삶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부와 예술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해 왔습니다. 한 땀 한 땀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 나라를 이루는 전통과 창의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양식 가운데 하나는 부하라 자수로 화려한 색과 세밀한 무늬로 유명합니다. 이 자수에는 기하학 문양, 동물, 사람 형상 같은 요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염료는 자연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 붉은색은 석류에서, 갈색은 호두 껍질에서 추출해 사용합니다. 부하라 자수는 로브나 머리 스카프, 베개를 꾸미는 데 쓰이며 특히 독특한 무늬로 알려진 부하라 러그는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형태는 수자니 자수입니다. 양모실로 여러 색을 사용해 정교한 무늬를 만드는 예술로 하나의 작품처럼 보일 정도로 섬세합니다. 수자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늬는 연꽃, 장미, 식물이며 이는 생명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러브, 다묘, 베개에 침대볼을 장식하는 데 활용되어 공간의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수자니의 기술과 디자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족 문화와 사회생활 속에서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자수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많은 우즈베크 가정의 생계수단이기도 합니다.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가 인류의 무형문화 유산으로 인정한 우즈베크 자수는 세계 장인 정신에 대한 이 나라의 뛰어난 기여를 보여줍니다.
여행자들은 지역 장인들의 노력과 기술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수 작품을 소중한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음악과 춤 전통은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깊이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마음을 울리는 선율부터 활력이 느껴지는 리듬까지 이 나라의 음악 유산은 현지인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사 중 하나는 샤르크 타로날라리 국제음악 축제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레기스탄 광장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중앙아시아에서 규모가 큰 행사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음악가들을 초대해 민속 음악을 기념하고 전통을 보존합니다. 동시에 평화와 단결의 메시지로 문화 교류를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악기도 그 문화만큼 다양합니다. 플루트와 하프, 드럼, 여러 종류의 현악 악기는 서로 어우러져 매혹적인 소리를 만들고 부드러운 멜로디와 생동감 있는 톤을 함께 들려줍니다. 이런 조화로운 울림은 우즈베크 생활이 지닌 밝고 낙관적인 기운을 반영합니다. 음악은 사랑과 인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경우가 많아 듣는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춤 역시 우즈베크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활기찬 레시, 와한 수자니, 그리고 화려한 캐슴 같은 춤이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춤은 세련됨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런 춤은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 자주 공연되며 흐르는 듯한 동작과 섬세한 안무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음악과 춤은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전통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는 차분한 분위기와 현대성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깨끗한 거리와 비교적 한산한 교통, 그리고 보기 좋은 풍경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슈켄트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역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슈켄트 지하철의 각 역은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예술적인 디테일로 섬세하게 섞어 모두 다른 개성을 드러냅니다. 많은 역은 벽화와 우아한 석고 천장, 빛나는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어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디자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취를 기념하며 승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역은 우주 비행사와 우주 장면을 담은 벽화를 통해 방문객을 마치 공상 과학 세계로 안내하며 소비에트 우주 탐사에 대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파헤우타코르 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섬유 산업을 기리기 위해 면화에서 영감을 받은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가푸르 굴롬역은 곡선형 돔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이슬람 건축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타는 요금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대도시의 대중교통 비용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낮은 요금과 뛰어난 미적 경험이 결합된 타슈켄트 지하철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이슬람은 사람들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구의 약 88%가 주로
수니파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지닌 깊은 이슬람 유산과 전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조화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슬람 외에도 인구의 약 12%는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같은 다른 신앙을 따릅니다. 또 일부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며 이런 점은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영적 풍경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 이해와 존중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이런 조화에 대한 태도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영적 다양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